네, 안녕하십니까 모토라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GV80 새로 나올 차가 발표됐는데, 지금 차량보다 엔진에 대한 관심도가 더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렬 6기통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현대기아가 사용하던 6기통 디젤 모델은 V6였는데 직렬 6기통으로 바꾸게 된 이유와 장단점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츠도 최근에 직렬 6기통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90년도 초반까지 사용하던 직렬 엔진을 버리고 V6만 선택했던 벤츠도 다시 직렬 6기통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갈 수뿐이 없는지 한번 같이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6기통과 V6 6기통. V6 같은 경우는 길이가 굉장히 짧은 반면에 직렬 6기통은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90년도 초반에는 직렬 6기통이 이렇게 길어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6기통 이상은 대배기량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엔진을 개발할 때 기존 4기통 엔진에 실린더 2개만 추가해서 밸브, 피스톤, 커넥팅 로드를 모두 같이 사용할 수 있었고, 직렬 엔진을 가공하기 되게 편한 그런 설비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벤츠 BM은 직렬 6기통을 넣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모두 후륜 구동이라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로 배치로 적용된 차는 지금 볼보 말고는 없어요. 볼보 엔진도 직렬 6기통이긴 한데 이 실린더 보호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서 그나마 조금 컴팩트해요. 조금 짧아요, 볼보 직렬 6기통은. 그래서 가로로 배치를 했고, 볼보의 문제점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변속기를 써야 했었어요. 그래서 변속기 문제가 조금 있는 편이고, 변속기가 좀 더 진보된 요즘 이제 DCT나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 V6의 장점은 길이가 작다는 거예요. 변속기의 시작점이 더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륜구동을 적용하기도 굉장히 쉽고, 차체를 설계하는 그런 디자인 영역에서도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가로 배치로 전환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래서 V6를 90년도 이후에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이후부터 사륜구동이 무조건 탑재돼야 되는 막 그런 브랜드 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브랜드들이 엔진 길이가 길어서 변속기나 사륜을 적용하기 힘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V6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그때는 이제 환경 규제가 그렇게 엄격하지가 않아서 V6에 이제 작은 촉매만 하나 달아주면 환경 패스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V6를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왜 다시 직렬 6기통으로 왔냐? 그러니까 V6를 사용했던 이유도 대배기량, 그러니까 뭐 육각파동이나 그런 막 난리가 나기 전에 무조건 V8기통의 차들만 팔렸었고, 모든 브랜드가 V8을 생산하는 시기에 V6가 나오게 되는데, V6가 나온 계기도 V8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V8에서 두 기통을 잘라낸 게 V6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V8을 만들던 회사에서, 그러니까 6기통을 선택하려고 하면 V로 만드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제작 단가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V6를 개발하면 V8도 같은 기술력을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브랜드들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V8 엔진을 만들고 직렬 6기통을 만들면 개발비나 연구비나 활용도도 굉장히 떨어져서 V8이 한참 잘 팔리던 시기에는 낮은 배기량은 V6로 갔던 겁니다. 지금은 왜 직렬로 되돌아왔냐? 지금은 V8이 없어지는 시기예요. 없어지는 시대인데, V8 엔진을 개발하고 그걸 환경 규제에 맞춰서 막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더 높은 수치로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술력의 한계치가 온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그게 맞아요. 그리고 V8 엔진이 사생됐는데 V6 엔진을 개발해서 적용하기에도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직렬 4기통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다운사이징
다운사이징이라는 거를 모든 브랜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운사이징의 주력이 되는 엔진은 직렬 4기통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직렬 4기통 엔진을 개발하면서 엄청 많은 비용을 쓰고 돈을 쓰고 신소재를 개발하고 재질도 개발하고 엄청난 연구 지원비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직렬 4기통의 최강자인 벤츠도 4기통의 거의 신이죠. 지금 마력이나 뭐 연비나 토크나 모든 거를 숫자적으로 최상위로 끌어내고 있는 엔진이 벤츠 엔진입니다. 네, 벤츠는 4기통 직렬 엔진을 개발하면서 2기통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비가 별로 추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벤츠도 그래서 직렬 6기통으로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V8은 더 이상 새롭게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고, 근데 그 직렬 4기통에 들어갔던 모든 기술력이나 밸브, 피스톤, 커넥터 노드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기통만 추가하면. 그러니까 블럭 개발이나 크랭크 개발만 하면은 이 보호와 보호 간극, 이 간극이 6mm라는 마의 구간이 있어요. 6mm 이상 더 이상 좁히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강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 6mm를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한 짧게 만들다 보니까 예전 벤츠 직렬 6기통보다는 엔진이 높아졌어요. 보호는 줄이고 스트로크를 길게 가서 배기량을 높였습니다. 벤츠에서 사용하는 이 직렬 6기통과 다운사이징 4기통, 이걸 현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 사용하던 엔진이 V6입니다. 그러니까 S2 엔진이라고 모하비랑 베라크루즈 그리고 뭐 V6 디젤 차에 많이 쓰던 엔진이에요. 지금 현대가 그 엔진을 단종한다고 해요. 그리고 GV80에 새롭게 적용되는 게 직렬 6기통 엔진입니다. 직렬 6기통 엔진도 현대는 직렬 엔진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직렬 4기통 엔진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렬 엔진 기통 2개 추가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현대 연구소 분한테 그냥 언뜻 들은 얘기인데, 원래는 이 직렬 6기통을 개발하면서 가솔린과 디젤이 블럭을 공유하려고 했대요. 근데 가솔린에서는 뭐 사용을 못한다라고 시험 결과가 나와서 직렬 6기통 디젤만, 직렬 6기통은 디젤만 선택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렬 6기통의 근본이 되는 기술은 지금 R엔진이라는 엔진이 있어요. 스포티지나 그 약간 작은 SUV에 많이 쓰는 R엔진인데, 그 R엔진 역시 내년에 신형 R엔진이 발표돼요. 그러니까 그 신형 R엔진을 베이스로 한 그 변종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즘 차들이 V6보다 직렬 6기통이 출력이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배기가스도 더 적게 나오는 이유가 예전에 V6 엔진들은 아주 작은 촉매만 여기에 추가로 장착을 하면 환경 규제를 패스할 수가 있었어요. 환경법이 그때는 엄격하지가 않아서 엔진룸 공간이 그렇게 막 너무 비좁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환경법에는 촉매뿐만 아니라 DPF 장치를 달아야 되고, 최종적으로 뒤에서는 SCR이라는 또 큰 장치를 달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촉매, DPF, SCR 모두 배출가스 정화 능력이 뛰어나게 하려면 이 세 가지 모두의 온도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연비에도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터보 장치까지 붙이면은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V6는 지금 직렬 6기통에서 나오는 출력이랑 배출가스 패스하려면은 많은 돈이 필요해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게, 촉매도 백금이 들어가고 DPF에도 백금이 들어가고 SCR는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는 이제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비싸져요. 그러니까 결국엔 차값이 비싸지는 거고, 차를 사셨는데 직렬 6기통보다 출력, 연비 다 떨어진다면은 어쨌든 소비자들한테 선택받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장치 5개죠. 총 5개를 얘는 3개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 2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데 더 작은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이 사용한 것보다
더 작은 배출가스 제어 장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얘는 실린더 열이 좌우로 빠지는 거고 열을 양쪽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더 낮죠, 온도가. 근데 얘는 한쪽으로 모든 배출가스가 포집돼서 나가기 때문에 더 작은 사이즈로도 충분히 높은 온도를 활용해서 환경법을 패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걸 달았는데도 엔진 공간이 남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뭐 스컨셜 터보, 쿼드로 터보 이런 거를 BM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엔진을 이렇게 엄청 기울여서 이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인터쿨러도 달고 DPF도 달고 터보도 3개씩 달고. 근데 V6나 V8은 양쪽에 달다 보니까 여기에 달거나 터보가 위로 올라오거나, 그러니까 되게 변형적인 모습으로 계속 개발을 해야 돼요. 그 차에 맞게 계속 개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직렬 6기통은 스마트 스트림 현대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모듈화예요. 촉매, DPF, 뭐 배출가스 정화장치 모든 게 엔진에 다 붙어 있어요. 차에 맞게 설계되는 게 아니라 엔진에 다 붙어 있고, 인터쿨러 역시 엔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맞춰서 인터쿨러, 뭐 DPF, 터보 이런 걸 새로 제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엔진에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모듈화를 과감히 시도하는 거예요. 직렬 6기통 싸움은 전 세계 모든 브랜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GV80 직렬 6기통은 R엔진의 변형 모듈이라 지금 개발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2라는 엔진을 사용했어요. 디젤 6기통은. 근데 그 S2 엔진은 블럭이 주철이에요. 주철 블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엔진 블럭 소재 자체가 주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쇠였어요. 강철. 그러니까 이 직렬 6기통으로 지금 오면서 이걸 알루미늄 소재로 바꿨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현대차의 알루미늄 블럭은 모든 전차종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벤츠 같은 경우는 지금 블럭을 마그네슘을 쓰잖아요. 근데 전혀 걱정이 안 되고 와 이렇게 환호를 할 수 있는데 현대가 한다니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이게 또 처음 나오는 엔진이라 베타 테스트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해외에 먼저 출시 안 하는 것도 그런 거 봐서는 GV80에만 쓴다라고 발표 안 했고 모하비, 베라, 크루즈도 전부 이 엔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밸런스적으로 V6는 V8의 변종이에요. 변종이라는 게 뭐냐면 V8을 먼저 개발하고 두 기통을 잘라내서 사용하는 게 V6인데 V6 엔진 자체가 직렬 6기통보다 밸런스가 좋지 못합니다. 설명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V8은 크랭크 축의 배열이 10십자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운동을 하든 서로 대립되는 방향으로 힘을 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러링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 V8이 있어요. V8의 정석은 이 뱅커각이라고 합니다. 뱅커각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뱅커각은 이 블럭하고 이 블럭끼리 이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각도가 V8의 정석은 90도예요. 90도를 이루어줘야 이 길이가 맞아요. 커넥팅 로드 길이가 맞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V8에 썼던 크랭크 축을 V6에 처음 썼던 게 벤츠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아예 맞지도 않았고 진동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밸런스 샤프트라는 게 이 엔진 블럭 중간에 커다랗게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샤프트라는 별도의 부품이나 그 크랭크 축에 붙어 있는 카운트 웨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트 밸런스라고 하는데, 크랭크 축에 보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주걱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 주걱 같은 그 주걱이 V6는 엄청 커요. 그러니까 주걱 자체가 커야 돼요. 그래서 피스톤이 내려오는
내려오는 그 하중의 반대 방향으로 그 주걱이 움직여서 진동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주걱의 폭을 작게 하려면 직렬 6기통을 써야 돼요. 직렬 6기통만 이렇게 정석적인 방식? 요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동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엔진 진동을 제어할 수 있는 마운트 기술이나 차체 그런 설계도 떨어져 가지고 V6가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비평을 들었어요. 캠 축이 여기 두 개가 더 있어요. 직렬 6기통은 캠 축이 두 개인데 V6는 캠 축이 총 4개죠. 4개고 구동 체인이 얘는 하나인데 이 녀석은 구동 체인이 2개입니다. 구동 체인도 2개에다가 밸런스 샤프트를 돌려야 되는 기어도 장착을 해야 돼요. 엔진 자체가 반응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무거운 거예요. 심지어 연비도 안 좋은데 진동까지 있고 V8이 대세인 시대라서 V8 개발에 굉장히 포커싱을 두고 모든 자동차 회사가 경쟁을 할 때예요. 근데 BMW는 그때부터 직렬 6기통을 만들어 왔고 그 모든 그러니까 6기통을 평가하는 기준이 BMW의 실키6라는 엔진이 돼버려요. 모든 브랜드가 V8을 밀 때도 6기통을 어떻게 해서든 경쟁자를 이기려고 노력했던 브랜드라 성견지명보다 얘네는 그냥 고집, 똥꺼집 있잖아요. 쓸데없는 디테일이나 막 쓸데없는데 돈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매니아층들은 만족을 했는데 모르죠. 결국에 그 쓸데없는 투자가 지금 와서는 어쨌든 간에 빛을 발하게 됐네요. 그쵸? 이 벤커각이 V6 요즘은 이게 60도로 바뀌어요. 60도로 바뀐 이유가 가로 배치에 넣어야 돼서 이게 이 각도가 벌어져 있으니까 가로 배치에도 못 넣고 세로 배치에 넣어도 공간을 다 못 쓰니까 60도로 바뀌면서 여기에 이렇게 크랭크 축을 분할해요. 스핑글 옵셋이라고 하는데 핑글 옵셋? 스핑글 옵셋이라고 하는데 이 옵셋을 준 만큼 진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옵셋이 있는 만큼 진동이 생깁니다. 그 진동을 잡아주는 게 지금 벤츠도 그 웨이트 밸런스 이런 걸 없애려고 하고 소형화시켜요. 그 이유가 엔진 마운트 기술력이 엄청 높아졌고 그리고 크랭크 축에 설계하는 그런 설계 기술도 높아졌고 그 플라이 휠 그런 데서 다 진동을 잡다 보니까 요즘은 직렬 6기통이나 V6나 차이를 못 느끼시는 소비자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이유가 그냥 기술력이 상승돼서 그 원천적으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다른 기술로 커버한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 원래 문제가 없던 직렬 6기통은 그런 추가 부품이나 크랭크가 두꺼워지고 무거워지는 그런 단점이 없어서 내가 볼 땐 직렬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고 대배기량 차들은 직렬 6기통이 끝인 시기가 올 것 같아요. 현대차는 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GV80이나 모하비나 베라급 이상에만 지금 최초 적용하는 이유도 미션이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거주 공간을 다 침범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큰 차에 먼저 적용해보고 미션을 소형화하거나 아니면 엔진을 앞쪽으로 더 빼려고 노력할 거예요. 직렬 6기통의 장점은 배출가스 정화장치를 작게 만들 수도 있고 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더 뜨거운 열을 받을 수 있어서 연비나 이런 게 더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차량 가격이 일단 낮아지겠죠. 그런 주요 배금이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 빠지니까 지금 20년 지난 BMW 엔진을 봐도 전혀 흔들림 없고 진동이 없어요. 심지어 엔진 미미가 다 터져 있는데도 그런 진동이 차주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회전질감 그리고 마찰 손실이 V6에 비해 적어요. 캠축도 없고 이제 구동 체인도 없고 그리고 오일로 제어하는 VVT 기술이나 VTEC 기술 같은 지금 한참 유행인 뭐 밸브 리프팅 기술, 밸브 듀레이션 기술 이걸 V6는 양쪽에 총 4개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직렬 6기통은
그런 밸브 리프팅이나 VVT 기술을 적용하는 게 딱 두 개고, 캠축이 두 개니까. 그리고 걸리는 체인도 V6에 비해 짧고 하나뿐이 없어서 가속이나 응답성이 굉장히 빠를 거예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엔진을 눕혀놓다 보니까 반대쪽 여유 공간에 인터쿨러나 순행식 인터쿨러 이런 걸 적용하기 굉장히 편해요. 손쉬워요. 그런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터빈도 사이즈를 키우거나 트윈 터보나 쿼드 터보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직렬 육계통 엔진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기술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고. 다만 이제 미션 사이즈 줄이는 게 앞으로의 숙제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